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을 검증해온 제주사 검토위원회가 끝내 합의된 권고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입지 선정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공론조사로 최종 결정하자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심야에 공항에서 승객을 태우는 택시에 시행해온 쿠폰제를 할증제로 바꾸려던 제주도가 반대론에 부딪히자 쿠폰제로 돌아갔습니다. 문제가 많다던 쿠폰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환경 파괴 논란으로 공사가 중단된 제주 비자림로 확장 사업의 환경 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제조사 검토위원회가 오늘로 5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는데요. 합의된 권고안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검토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안까지 제시했지만 결국 도민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활동 기한이 종료된 뒤 2달간 활동을 연장했던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5개월간 논의된 쟁점을 정리하고 최종 권고안을 채택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가 열렸습니다. 3시간 반가량 진행됐지만 반대 대책위 측과 국토부 측의 입장차는 끝내 좁히지 못했습니다. 반대 대책위 측은 ADPI 보고서 누락 등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며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도민 공론조사 실시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토부 측이 이 같은 권고안을 거부하자 강영진 검토위 위원장은 도민 여론 수렴 필요성과 함께 ADPI 연구진을 초청해 의혹을 검증하고 원희룡 지사와 의견을 교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측은 이마저 거부한 채 공론조사 대신 앞으로 남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내용의 별도의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결국 합의된 권고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한 채 3가지 권고안을 같이 적시하는 것으로 재검토위 활동 기한은 마무리됐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의 목적으로 타당성 재조사가 결론이 과학적 도출되게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거고 공론하나 의견 수렴 그런 거를 저희가 제시하는 거는 저희 목적을 충족하는 것이다. 제2공항 반대 대책위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토부가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제출하면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합의해놓고 도민 의견 수렴안도 권고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토부 추천 위원이신 위원장께서도 중재안을 통해서 도민 여론 수렴을 하라고 했는데 국토부가 거부해서 결국은 단일한 하나의 합의안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반대 대책위는 국토부를 배제한 채 지역위원들과 함께 청와대를 직접 설득해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제2공항 공론조사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시간 끌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원 지사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인 원더풀TV를 통해 제2공항 반대 측이 주장하는 공론조사는 기술적인 전문가의 영역을 비전문가들이 결정하는 행위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론조사는 반대를 위한 시간 끌기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공론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유정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이 또 확인됐습니다. 고유정의 현재 남편은 수면제가 든 약봉지를 직접 찾아서 경찰에 건네주었다고 기자에게 털어놨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고유정의 현 남편은 유치장에 있던 고유정과 면회하다 의심스러운 얘기를 듣습니다. 고 씨가 느닷없이 자신의 손가방을 형사들이 가져갔는지 물은 겁니다. 이상한 느낌이 든 남편은 청주집에 있던 고유정의 여행 가방을 뒤져 손가방 속 졸피뎀을 발견했고 이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고유정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밤에 항상 생활했어요. 밤에 활동을 하는 친구인데 왜 잘라고 그걸 청구받겠어요? 청주집에서 고유정을 긴급 체포할 때도 졸피뎀을 놓쳤던 경찰은 남편 얘기를 듣고서야 졸피뎀을 처방해준 병원과 약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17일 2차 부검 소견에서 뭔가에 강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뒷목과 등에서 실핏줄이 터져 생기는 점출혈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는데도 경찰이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차 부검 소견에는 1차 때랑 다른 말이 하나 있어요. 압착의 가능성이라는 말을 좀 들었습니다. 그날 저랑 고유정을 불렀어야죠. 안 불렀잖아요. 그 다음날 고유정은 제주도 내려왔어요. 또 지난 3일 경찰이 자신을 대상으로 졸피뎀 잔존 검사를 할 때도 모근 검사는 안 했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이어 아들이 숨진 날 자신이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데 대해 경찰이 아이의 시신은 심폐소생술 흔적이 없다고 밝힌 것을 반박했습니다. 그날 119 출동 구급일지에는 부모가 아이를 눕혀놓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또 당시 아들이 흘린 혈흔 사진을 공개하고 경찰이 이 정도 혈흔은 소량이라며 타살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 보전을 하지 않아 고유정이 피 묻은 이불을 다 폐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블록화 시스템 구축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열린 결산심사 2차 회의에서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상수도 블록화 시스템 구축률이 5%를 밑돌고 있는 반면 부산과 울산 등은 완료된 지역도 있다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현재 33개 구역의 블록화가 끝났고 현재 구축 중인 142개 구역은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심야에 공항에서 손님을 태우는 택시에 할증 운임을 도입하려다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기존대로 택시업계에 인센티브 쿠폰을 계속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인센티브 쿠폰 제도에 대한 세금 낭비 논란이나 투명하지 못한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대 제주공항 택시 승강장. 짐을 든 승객들이 택시를 타려고 길게 줄지어섰지만 대기 중인 택시는 달랑 두어 대 뿐입니다. 10분쯤 지나 저녁 7시가 되자 갑자기 공항 안으로 택시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진입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교통 정체가 빚어질 정도. 대기 중이던 승객들도 빠른 속도로 줄어듭니다. 제주 여행 왔으니까 이 정도 기다리는 거는 불편하게 느끼진 않아요. 여행사에서 오늘은 호텔까지 개인이 이렇게 가라 그래가지고. 제주도가 2016년 10월부터 공항에서 평일에는 밤 10시 이후, 주말에는 저녁 7시 이후 택시들이 손님을 태울 때마다 2,200원짜리 쿠폰을 지급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야간에는 시내에도 손님이 많아 택시들이 공항 진입을 꺼리자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마련한 대책입니다. 공항에 와도 여기서 손님 실어봐도 돈이 안 되니까 안 오는 거지. 그러니까 저녁 되면은 시내도 손님이 좀 있으니까 퇴근 시간 되면은 차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문제는 이 같은 쿠폰 지급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 10억 원. 쿠폰 지급 과정에 대한 감시도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주도가 쿠폰 대신 할증 요금을 도입하려 했지만 반대 여론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요금에 바로 반영될 경우에 관광객이나 도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겠다. 시스템으로 하는 자동화 방식을 그것도 한번 검토하고 있어요. 하지만 막대한 혈세 낭비 논란이나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 야간 시간대 제주공항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환경 파괴 논란으로 공사가 중단된 제주 비자림로 확장 사업의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서로 다른 조사 지점의 식생 조사표가 똑같이 작성됐다며 재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환경 파괴 논란 속에 확장 공사가 진행되던 비자림로. 멸종 위기종의 서식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난달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가 엉터리라며 재검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식생조사표를 비교한 결과 서로 2km나 떨어진 대천교차로와 거순샘이 오름 두 곳의 조사 시간과 위치, 분포하는 식물 군락이 모두 동일했고 단순히 숫자만 바꾼 흔적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똑같이 복사해서 붙이면 문제가 되니까 이 숫자만 바꿔서 넣는데 이 숫자의 의미를 모르고 단순히 바꾸기만 한 겁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거짓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이 두 장의 표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한 업체 측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오류라며 조사 결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도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분들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맞는지 틀린지를 검토를 하고 또 해명을 할 거면 해명을 하고 반박할 건 반박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시민단체들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업체와 제주도의 법적 책임을 묻고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서귀포시 동홍동 정방폭포 근처 해상에서 서귀포항으로 입항하려던 추자선적 50톤급 유자망 어선이 좌초됐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구조대와 경비함정을 보내 사고 3시간 반 만인 오늘 새벽 6시쯤 해당 어선을 구조했으며 선원 9명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1억 원대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로 38살 A씨를 도피 1년 만에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선주 50살 B씨에게 접근해 1년 동안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허위 계약한 뒤 선불금 1억 3천여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입니다.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9살 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4월 새벽 도내 모 병원에서 입원 중인 지인에게 술을 마시러 나가자고 하다 이를 말리던 간호사 2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가 제주 4.3 사건 희생자증과 유족증을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4.3 희생자 26명과 유족 6,387명이 희생자증과 유족증 발급을 신청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3,000명에게 우선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은 제주항공 항공료와 공영주차장 요금, 제주도가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와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민 1인당 신용카드 사용액은 1,890만 원으로 전국 평균 1,710만 원에 비해 180만 원 정도 많았고 2,110만 원인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1인당 카드 연체액은 270만 원이었고 남성이 여성보다 80만 원 정도 많았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세대주를 대상으로 직업훈련비가 지원됩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